근데 저는 반대로 제가 남보다 찌질하면 더 좋더라고요. 그래요? 네. 아, 내가 얘보다 뭐 못한 차 타고 아무튼 좀 못하게 하고 다니는 게 되게 저는 기쁘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왜죠? 약간 이상한데. 네.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송혜구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네. 저희가 1부에서는 이제 네. 김부장 캐릭터에 좀 집중을 했다면 네. 2부는 이제 주인공이 달라지죠. 정대리와 권사원 이야기가 나옵니다. 네. 네. 이 인물들도 실제 인물들이 있나요? 회사에? 네, 있어요. 누구 네. 딱 보고 저 사람 이야기를 쓰면 되겠다. 이렇게 뭔가.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이렇게 여러 명을 봤을 때 요즘 이런 성향 친구들이 좀 있구나 해서 거기서 이렇게 모티브를 받았습니다. 그러셨구나. 네. 정대리는 어떤 캐릭터냐면 욜로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권사원은 좀 되게 열정 넘치는 신입사원 네.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? 열정도 있고. 네. 실력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음. 애사심도 있는. 네, 맞습니다. 둘 다 결혼을 네. 준비하고 있고 결혼까지 하고 네,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. 네. 참 이 정대리를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사실 이렇게 막 정말 욜로만 외치면서 아무리 내가 대기업 다니고 있다고 하지만 내 월급의 거의 전부를 내가 인생 즐기는 데 쓰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가 지금도? 저는 사실은 잘 못 봤거든요. 그런 친구들을. 그래서 되게 이런 캐릭터가 실제 있는 인물인가라는 생각을 좀 한편으로는 했거든요. 네.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. 네, 실제로 있고요. 그래요. 네,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책에는 없는데 네. 제 후배 중에 뭐 이렇게 결혼 정보회사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내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. 그래요. 네. 결혼 짝을 구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? 네, 근데 그게 금액이 되게 커요. 네, 아. 거의 여태까지 쓴 돈 제가 아까 한 2천만 원 정도 썼다고 들었어요. 이야. 네. 저는 이 정대리 이야기 보면서 이런 친구들은 있는데 이렇게 집값까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나?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니까 1억으로 서울이나 한강을 볼 수 있는 어떤 아파트에 번듯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너무 언빌리버블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정대리도 아마 그 김부장 캐릭터처럼 네. 이렇게 요소 뽑아가지고 하나의 캐릭터를 만드신 것 같기도 해요.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그 좀 어떻게 보면 좀 살짝 평범하지는 않고 좀 살짝 극단에 있는 어떤 네. 캐릭터, 좀 네. 대표성 띄는 네.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. 근데 또 그렇게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. 내가 집을 살 생각 자체를 안 했었으니까 네. 현실적으로 그냥 전월세만 맨날 알아보고 뭐 작은 원룸 정도에 뭐 살고 뭐 이런 식으로만 지내다가 저 정도 아파트는 얼마나 하나까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. 그냥 아파트는 비싸겠지? 네. 이렇게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네, 요즘 사실 부동산이 그 이슈가 돼서 많은 분들이 시세를 잘 알지만 그 전만 해도 관심 없었을 때는 맞아요. 시세를 잘 몰랐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렇죠. 아니,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. 플롭테크 때문에 지금 이거 다 아는 거지. 음. 그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세를 아는 게 고수였어요. 맞아요. 진짜 그래요. 그러니까 공부를 웬만큼 해서 모르고 그 입지를 정확히 알고 그 분석을 하거나 샀다 팔았다 해야 아는 거지. 일반인들도 몰랐어요. 예. 그러니까 그 프롭테크 뭐 대표적으로 호갱러너 같은 앱이 한 17년 이때 막 붐이 일면서 데이터 붐이 일면서 급속도로 퍼졌으니까 그 전에 뭐 15년도 16년도에는 사실 시세 조사해 갖고 그거 자료 배포하면 되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그 시세지도 이게 인정받고 무슨 뭐 대단한 것처럼 그랬던 시절이니까 진짜 네. 불과 몇 년 안 된 거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직원이 다 90년대들 생이니까 네. 아마 여기 좀 권사원 정도 뻘 되겠네요. 그래서 네. 이제 몰라요. 예. 전혀. 네, 그 일부러 제가 모르는 사람을 뽑기도 했는데. 왜요? 근데 몰라. 왜냐면 이제 이상한 목적으로 들어올까봐.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아니잖아요. 저는 리서치 회사인데. 왜냐면 또 엉뚱한 목적을 갖고 온 사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저는 순수한 부동산적으로 이제 하는데 진짜 몰라요. 예.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이 처음 부동산 접하게 되는 거는 전세나 월세집을 구해야 되잖아요. 직장을 정한 다음에 그때 처음 접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들 현찰이 없으니까 첫 직장들이니까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까지 알아보고 그 금액에 딱 맞춰서 그냥 대출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다세대 빌라 원룸 그 정도 시세까지만 알더라고요. 아파트는 알아볼 생각도 못 하고 그 상태에 있다고요. 예. 네. 그 정대리가 정말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소비하고 네.
정말 고급으로 다 휘감잖아요. 네. 모든 것을. 네. 명품을. 그런 직원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셨는데 네. 보시면서 어떠셨어요?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. 어. 네, 전 뭐 이렇게 주말까지 반납해 가면서 뭐 제가 그런 방구석에서 뭐 책 보고 뭐 자료 보고 이러는 시간 동안 그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없는 그런 소중한 추억을 만드나?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. 네. 그럴 수도 있겠다. 네, 근데 네. 지금 되돌아보면은 저의 선택이 뭐 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도 보면서 사실 되게 정대리가 우환이 많잖아요. 플렉스하고 살고 그럴 땐 뭐 반짝 행복했는데 결혼 생활도 뭐 순탄치 않고 네.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사고 나갖고 뭐 큰 수술도 하고 네. 병원비 때문에 엄청 고민하고 네.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얘기를 보면 그렇게 정말 율로만 외치다가는 정말 위기 상황이 다가왔을 때 힘들 수 있으니 좀 조심하자. 네. 이런 목적은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. 네, 맞습니다. 네, 네. 저도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도 하거든요. 정말 그렇게 아끼고 살았어. 그래서 뭔가 불을 읽었는데 그러면 젊은 시절 다 갔잖아요. 아무것도 못 누리고 산 그 세월들은 너무 아깝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게 참 균형을 되게 좀 잘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. 되게 보면서 좀 그런 게 사실 저도 되게 못 쓰는 스타일이에요. 돈을 잘 못 써요. 그러니까 모으기는 모으는데 많이 모으지도 못했지만 뭐 이렇게 좀 큰 금액 쓰려고 하면 부들부들 떨려요. 투자할 때 빼고는. 그래서 잘 못 쓰는데 반대로 저 아내는 잘 써요. 비싼 것도 잘 사고 비싼 뭐 여행지 같은 것도 잘 예약하고 한때는 그게 되게 좀 불만이기도 했어요. 저는 너무 이렇게 팍팍 쓰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되게 고맙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나는 못하는 걸 하니까 어쨌든 내가 그 경험도 하고 좋은 것도 써보고 하게 되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을 되게 좀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. 송 작가님은 그럼 이런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좀 뭔가 가족들이랑 즐겁게 추억을 쌓는다거나 그런데 더 투자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? 그렇게 계셨나요? 그렇게 해서 하셨나요? 뭐 행복, 뭐 이런 즐거움 이런 게 사실 돈을 써야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. 맞아요. 네, 그래서 제 아내는 이렇게 뭐 색연필로 그림 그리고 제 아이는 뭐 이렇게 동화책 보고 저는 뭐 글 쓰거나 책 보거나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. 한강에 돗자리만 갖고 나가도 재밌어요. 네. 그죠? 치킨 시켜 먹고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그런 좀 마음을 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. 시간을 내고 네. 내가 이렇게 투자하다 보면 또 너무 쫓겨가지고 그런 시간을 좀 못 낼 때도 많은 것 같고 네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아니, 멋진 분이신 것 같아요. 네. 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쭤볼까 실례될까봐 알았었는데 가족과 자녀분들까지 얘기해서 감사하네요. 네. 저는 그냥 떡볶이 먹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요즘 고민은 이제 반포주공 1단지가 지금 2주 철거 때문에 거기 이제 그 애플하우스가 이제 이수역으로 이사 간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까지는 가끔 걸어도 갔는데 이걸 갈 수 있을까 말까 지금 그거 제일 고민스러워요 지금. 현선이는 안 좋아하세요? 너무 좋아하죠. 용산 앞에 네, 있으니까. 용산. 네, 거기 또 무슨 배달도 돼가지고 운동하고 싶으면 제가 사과 갖고 오고 다리 아프면 배송 시켜 먹고 그래요. 저는 그렇게 좀 불량식품 떡볶이 좋아해요. 단 거, 밀떡.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. 이게 정대리가 플렉스를 하는데 네. 뭔가 부자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조금 그래도 좀 격이 있어야 한다. 네. 그러니까 왜 물을 좀 만들어 놔야 내가 그 물에서 놀지 이런 철학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. 네. 롤렉스를 차야 성공한다. 뭐 이런 네. 거 있잖아요. 네. 뭐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네. 그 진짜 부자들은 사실 별로 꾸미지 않거든요.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은 그 사람 겉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 말투나 행동이나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에 대한 그런 품위를 보기 때문에 정대리가 이렇게 어울리는 친구들은 보면은 다 이렇게 겉을 좀 화려하게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서 네.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다독다독처럼 이렇게 책을 많이 읽고 그리고 읽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 차이가 있다고 봐요. 네, 그래서 그런 플렉스보다는 이런 독서에 더 취미를 갖는 게 어떨까 싶어요. 좀 되게
뭐랄까 일침을 하고 싶은 캐릭터였다고 생각 드는 게 또 동생이 나오잖아요. 정대리 네네. 동생. 네. 동생이 이렇게 사투리 막 쓰는. 계속 갈구잖아요. 네. 오빠를 정신 차리고 살아라, 니 네. 막 그러면서 네.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작가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나. 아, 네, 맞습니다. 동생을 좀 이렇게 빌어서 네. 좀 정신 차리고 그래도 미래도 좀 계획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? 네. 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전 그 정대리와 SNS는 뭔가 빼놓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은데 네. 같이 그 세트인 느낌.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그 뭐죠 해시태그를 붙여서 자기를 이제 어떻게 자랑할지를 엄청 고민하고 네. 그냥 일상 사진인 것 같은데 이제 차키 아, 같은 아. 거 이렇게 약간 세팅하고 삼각형 보이게. 디테일. 동그라미 보이게. 가방 같은 거 이렇게 살짝 걸쳐 놓고 어. 근데 저도 되게 제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. 그렇게 사람들이 하는 게. 근데 그게 뭔지 보게 돼요. 눈이 가더라고요. 근데 이게 그 속성을 너무 잘 아는 거죠. 인플루언서들이. 네. 그런 뭐랄까 허세, 살짝의 허세 이런 거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누구는 그쵸. 골프웨어일 거고, 누구는 뭐 음식일 수도 있고, 누구는 뭐 자기 명품일 수도 있고, 뭐 집일 수도 있고, 여행 가는 거일 수도 있고. 그런 모습들이 누구나 다 있어서 보면서 피식 웃게 되고 아 나도 좀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네. 그래서 좀 공감이 되고 한편으로는 좀 아 이렇게 찌질하게 살면 안 되는데 생각도 들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명품이 그렇게 잘 팔리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런 저는 마음들. 반대로 제가 남보다 찌질하면 더 좋더라고요. 그래요. 네. 아, 내가 얘보다 뭐 못한 차 타고 아무튼 좀 못하게 하고 다니는 게 되게 저는 기쁘더라고요. 그게 무슨 말이에요? 왜죠? 네, 약간 이상한데 네. 전 다이어트를 할 때도 네. 제 뇌를 개조시켜서 배고픔을 즐겨요. 아 진짜요? 네. 그게 조절이 가능한가요? 이상한 분이네. 뇌를 개조 뇌를 갈아 끼웠나요? 어떻게? 그러니까 마인드를 바꾼다는 거잖아요. 와. 이게 네.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증거다. 네. 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꾸신다는 거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좀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. 그럼 남들보다 내가 뭐 아까 지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더 좋다고요? 네. 예를 들어서 네. 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제가 혼자 먹을 때는 예전에는 5,000원 이상은 절대 안 먹었어요. 근데 요즘 좀 올라가지고 한 6,000-7,000원 먹게 되는데 네. 그렇게 먹다가 내가 이것 때문에 8,000원짜리 못 먹나? 막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. 네. 근데 밖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딱 들고 가요. 근데 네. 그게 6,000원, 7,000원이잖아요. 그렇죠. 그거 보면 너무 뿌듯해요. 아 그래요? 난 그거 먹을 때 나는 밥을 먹었다. 스크루지 같은데? 즐거운 스크루지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절약을 함으로써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거거든요. 맞아요. 그러면 좀 달리 보이는 것도 있겠어요. 예를 들면 집 같은 거는 내가 투자를 한 대상이잖아요. 네. 그런 거는 남들보다 좀 내게 좀 부족해 보이면 그럴 땐 어떠세요? 그건 또 다를 것 같아서. 뭐 그래 보진 않아요. 어차피 제 수익률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. 네. 그러시구나. 뭐 제가 얼마에 들어갔고 얼마에 나중에 엑싯을 하고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는. 네. 뭐 김 부장 같은 경우가 좀 전형적인 그런 캐릭터잖아요. 나는 얼마짜리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직장 동료이자 경쟁자인 최 부장은 우리 집보다 5억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고 부들부들.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을 남들 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안 할 뿐이지 네. 누구나 생각을 다 하거든요. 네. 그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어요. 어떤 생각을 하시나 궁금해서. 네. 그래서 뭐 누가 예를 들면 나 잠실 살아 하면은 뭐 다들 궁금해요. 뭐 월세 살아, 전세 살아, 뭐 자가요. 예. 네. 근데 그게 다 누구의 심리 안에 있잖아요. 그렇죠. 다 네. 있죠. 그래서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. 1편인 김 부장 이야기는 좀 더 이렇게 부동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2부에서는 정대리와 건사원 편은 좀 더 회사 생활에 대한 인간공상이 그죠. 더 많이 그려진 것 같아요.